자, 이게 뭐냐면, 이 실제로 옵션, 제가 옛날에 옵션 할 때 그냥 HTS 창을 캡처 뜬 거예요. 이래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참. 이게, 실제 이제 옵션 창을 이제 캡처 뜬 거라. 보면, 이게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고, 보시면, 가격이 5.25라고 되어 있죠. 지금 시장 가격 네모 박스 쳐져 있는 게 사람들이 이 가격에 지금 사고 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이렇게 5.25라는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때는 사실 이제 1PT당 10만 원이었거든요. 저 때는. 그러니까 저게 52만 5천 원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내가 한 계약을 사려면 52만 5천 원을 주고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참고로 콜옵션이죠, 콜옵션. 콜옵션이고 행사 가격이 얼마냐면 285예요, 285.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 285에 내가 살 권리예요. 콜옵션 285. 근데 실제 가격이 지금 얼마냐? 코스피 200 종합지수가 286.23이에요. 286.23.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게 무슨 상태예요? ITM, ATM, OTM 중에서 무슨 상태예요? 다수결로 할까요? 자, 다수결로. 자, ITM. ATM은 아닌지 알겠죠? 아, 그건 일단 하나는 제꼈네. ATM은 아닌 줄 알고, ITM. 저기 프리미엄이 얼마라는 거예요? 내가격, 외가격 상태에서는 프리미엄은 상관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나는 상태가 내가격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격 상태라는 건 프리미엄 상관없고, 그러니까 권리 행사가 일어나는 상태를 내가격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가 일어나는 상태. 그죠? 그러면 저기서 행사 가격이 얼마요? 285.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285예요. 나는 285에 살 수 있다니까, 무조건 지수를. 근데 지금 지수가 얼마요? 286.23. 그럼 뭐예요, 이게? ITM 상태죠, ITM 상태. 내가 권리 행사를 지금 당장 해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얼마의 이익이 생겨요? 1.23의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콜옵션은 S-X라니까요.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시간 없을 때. 콜옵션 2, 기초자산 마이너스 행사 가격. 그럼 당연히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S가 크면, 아니 S가 작으면 뭐 값이 안 나오니까 안 하겠지. 그죠? 그래서 1.23, 1.23. 여기 나오잖아요. 1.23이라고. 그걸 이제 5.25에 매매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왜 그런지 아직 수업을 안 해서 이제 시간 가치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제 그걸 아직 안 했어. 예. 일단 이걸 한번 더 명확해지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더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한 거. 그래서 콜옵션은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286.23이 지금 현재 기초자산 가격이에요. 그리고 행사 가격이 285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크네? 콜옵션일 때. 내 가격 상태네? 그러면 고일 행사를 해도 왜 S 빼기 X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285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짜리를? 이 가격짜리를 나는 이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1.23만큼 이익이야. 뺀. 이걸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내재 가치라고 합니다. 내재 가치. 같은 말로 본질 가치. 내재 가치, 본질 가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자의 입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매도자 입장에서, 자, 이거,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1.23에 팔겠어요? 그러니까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금 현재 이 가격 차이 난다고 해서 이것만 받고 팔겠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죠. 왜?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286.23이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90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얘한테 얼마를 줘야 돼요? 5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매수자한테.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매수자의 이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어.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존기간에 대한 가치를 더 붙여요. 그래서 옵션의 프리미엄은 결론적으로 옵션의 가격은 내재 가치 더하기 바로 시간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 옵션의 가격은. 그래서 옵션의 가격이 아까처럼 뭐 3이다. 이러면 이 내재 가치가 1.23이면 시간 가치는 1.77인 거죠. 그죠? 1.77. 이렇듯이. 시간 가치가. 그러니까 시간 가치는 언제 0이 되냐면 만기 때 0이 되겠죠. 만기 때는 이제 시간 가치가 없지.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가격은 내재 가치 더하기 시간 가치라는 거. 그래서 아까 5.25였죠. 5.25. 1.23이잖아요. 내재 가치는.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이게 4.02죠. 4.02. 제 같은 경우는 금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옵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옵션을 샀어요. 5.25에.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간 가치는 점점 줄어들죠. 무조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말 저는 이제 뼈저리게 깨달은 건데 700만 원이 날아간 이유가 주식은 어때요? 오늘 내가 100만 원에 샀어. 근데 내일도 100만 원이야. 모레도 100만 원이야. 손해가 없죠.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대요? 그냥 내가 끝까지 갖고 있으면 되지. 안 되면. 70만 원 떨어져도 아예 모르겠다. 일단 뭐 삼성전자 설마 망할까? 끝까지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옵션이란 건 내가 오늘 5.25, 52만 5천 원에 샀어. 근데 기초자산 가격이 똑같이 내일도 1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재 가치는 똑같은데 시간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옵션의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다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그죠? 뭐 CF에도 다음 달로 2월에 하는데 다음 달로 2월 하면 그죠? 가격이 쑥 떨어진다니까. 옵션의 가격은.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옵션은 넘기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투기 거래, 그러니까 내가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옵션 거래도 이렇게 만기까지 안 들고 가요. 누가 만기까지 들고 가? 다 무슨 거래예요? 5.25에 사서 이게 갑자기 5.3이다. 파는 거죠. 그럼 뭐예요? 0.05 이익이죠. 이렇게 매매 차익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게 점심뛰기. 점심뛰기 뭐냐면 점심값 벌자는 거죠. 뭐 점심값 뭐 5,000원에서 뭐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간단한 게 봐보세요. 만약에 내가 뭐 1짜리가 뭐 5점 이것도 좋아요. 뭐 5.25짜리를 내가 샀다. 근데 이게 0.01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0.01 단위로. 그러니까 그 단위가 얼마예요? 옛날에 10만 원이라 했잖아요. 0.01 단위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죠? 1,000원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0.25에서 뭐 26, 27 이렇게 그러니까 0.01 PT 단위는 정말 순식간에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기초자산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주가가 조금씩 변하면 이 계속 변해. 그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좀 떨어졌을 때 한 5.23에 사가지고 5.26에 팔았다. 이 순식간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한 몇 초 만에 내가 딱 신경 쓰면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한 2계약 산다. 근데 이건 너무 비싸니까 5짜리 이런 거 잘 안 사고 한 1단위 거 1단위 뭐 한 0.78 뭐 이런 것들. 예. 78,000원이죠. 그죠? 예. 내가 한 50만 원 딱 계좌에 넣어놓고 50만 원이 그때 제 한계에서 50만 원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돈 50만 원을 넣어놓고 뭐 한 10만 원짜리 있다. 그럼 한 5계약 살 수 있는 거잖아요. 10만 원짜리. 그래서 1PT짜리를 5계약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게 1.01이 되면 팔아버리는 거라. 1.02나. 그래서 1.02다. 그러니까 0.02 PT는 순식간에 오른다니까. 이건 그냥 내가 샀다가 바로 그냥 팔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0.02 PT 이익이죠. 2,000원 이익이에요. 그죠? 순식간에. 그럼 내가 몇 개야? 5개야. 그럼 10,000원. 그럼 10,000원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10,000원 밥 먹으러. 예. 이게 점심값. 옛날 옵션. 그래서 옵션. 근데 이게 단점 뭐예요?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럼 이제.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 오전에 아무것도 안 해. 예. 사실 뻘짓이죠. 돌아 생각하니까. 그 10,000원 벌자고 아침 내내 모니터만 쳐다보고. 예. 근데 왜 이게 또 단점이 뭐냐? 진짜 잘 되거든요. 잘 돼요. 근데 가끔씩 그러니까 이제 좀 쌀 때 떨어질 때 사가지고 오르면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짝 떨어질 때 사야겠다라고 사잖아요. 근데 그 떨어질 때 폭락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잘못 맞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10만 원, 그러니까 1에 샀는데 갑자기 한 0.88 이렇게 훅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동안 먹었던 점심값 다 통하는 거죠. 예,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옵션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장이 안 좋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뭐 이제 풋옵션 건드리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단타가 아니라 이제 날을 하루 넘기잖아요. 넘기면 아까 이야기했죠. 기초자산 가격이 시간 가치를 이길 만큼 올라줘야, 그러니까 시간 가치만큼은 올라야 또이또이예요. 그죠? 일단 기초자산의 다음 날. 그러니까. 근데 왜 옵션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지수가 예를 들어서 1% 오르잖아요. 1%. 그 정도는 자주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지수가 1% 오르는 거. 그러면 진짜 거의 한 2배 수익 나있어요. 2배. 내가 100만 원치 샀다. 그럼 다음 날 내 계좌에 200이 돼 있어. 200이. 그 팔면 100만 원 수익인 거예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은 하는 거죠. 1% 올라면. 그래서 뭐 근데 갑자기 진짜 요즘처럼 버랭키가 이제 다시 말이 철수해가지고 갑자기 한 2% 올랐다.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거의 뭐. 내 안에 통장은 진짜 100이 한 300대 있는 건데. 예, 말이 사실 100이 300이죠. 그죠? 예, 그게 한 3, 400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1000만 원의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주식을 못 하죠. 예.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 볼까요? 문제 풀어보면서. 자, 1번에 보면 행사 가격이 55인 풋옵션을 5에 매수했대요.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한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수준에, 어느 경지에 다다르느냐. 아, 행사 가격 55, 5에 매수했다고? 일단 그러면 50보다는 더 떨어져야 수익이, 실제 수익이 나겠네. 이런 게 좀 읽으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50이네.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야 되고.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45로 마감했대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지. 행사 가격이 55인데 기초자산 가격이 45로 마감했네. 나는 55에 팔 수 있는데 실제 가격이 45네. 그러면 나는 55에 권리 행사를 하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익이 10이죠. 10. 10인데 나는 이걸 5를 주고 샀죠. 그러니까 실제 순이익은 5다라고 해서 답이 2번인 거죠. 2번. 그래서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식을 그냥 외우십시오. 그래서 풋옵션은 내재 가치가 X-S죠. 풋옵션은. 콜옵션은 내재 가치가 S-X고 풋옵션은 내재 가치가 행사 가격에서 기초자산 가격을 뺀 거죠. 그게 이익. 그러니까 55 빼기 45. 그러니까 이익이 10이지. 10. 내재 가치가 10. 그죠? 이렇게 외워두고 계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면. 풋옵션의 내재 가치, 콜옵션의 내재 가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면 다음 포지션 중 이론적 수익이 가장 높은 포지션은 그냥 이거는 뭐 콜옵션 매수죠. 뭐 이익 무한대죠. 콜옵션 매수. 근데 풋옵션 매수도 이익 무한대죠. 근데 왜 콜옵션 매수일까요? 떨어지다 보면 가격이 0이 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와, 전혀 머릿속에 지금 옵션이 안 들어가네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풋옵션 매수는 기초자산 가격이 0이 되면 끝이라고요. 그죠? 근데 콜옵션 매수는 뭐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네. 그래서 2번은 답이 1번이다 라는 거고. 그럼 3번. 이런 건 너무 쉽. 3번. 행사 가격이 55래요. 콜옵션은 5에 매수했대요. 손익분기점 얼마예요? 60. 그죠? 내가 55에 살 권리니까 오를 때 60보다는 더 올라 실제 이익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3번에 4번이다. 자. 네, 하십시오. 옵션의 가격 자체는 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낮았을 그게 어떤 의미에서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살 때요? 근데 가격은 아까 옵션의 프리미엄은 내재 가치 더하기 시간 가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재 가치가 일단 크면 옵션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식이죠, 뭐, 일단. 그리고 내가 만기 때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 내재 가치가 큰 게 유리하죠. 그래서 뭐 싼 게 좋다, 비싼 게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낮아지는 좋아지는 프리미엄을 덜 주고 만약에 3짜리가 2짜리가 그러면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싸게 주고 사나 싸게 주고 사나 자기 입장에서는 똑같죠. 왜냐하면 그 내재 가치를 반영한 이제 가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콜옵션을 샀으면 비싼 걸 사건 싸게 사건 기초자산 가격이 거기서 이제 올라야 이익인 거예요.
뭐 더 올랐다고 수익이 더 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오르면 이익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싼 거나 비싼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내 가격, 그러니까 비쌀수록 거의 내 가격인 걸 이제 사는 거고 싼 건 이제 외가격을 이제 사는 거죠. 그 차이. 그러면 단지 그 차이죠. 비싼 거와 싼 거는 싼 거 사는 건 이제 그 진짜 외가격인 거, 그죠? 사는 거니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싼 건 안 좋아요. 완전 외가격에 가 있는 것들. 싸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만기도 곧 가까웠는데 외가격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시간 가치가 뚝뚝 떨어지죠. 시간 가치가.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의 이제 투자 전략, 이제 크게, 옵션은 투자 전략을 크게 나누면 방향성 전략과 변동성 전략, 이렇게 한번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 전략은 말 그대로 방향을 예측하고,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은, 콜옵션 매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풋옵션 매도라든지. 제가 벽 대고 이야기하는 벽. 풋옵션 매수, 알지? 이런 것 같은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PT를 쓸 수가 없다. 뭐, 나아가서. 자, 정리해보면, 방향성 매매라 칩시다. 방향성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방향성이라는 건 상승을 예상하든가, 기초자산 가격이 말입니다. 그죠?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을 예상하든가 아니면은 하락을 예상하든가,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식도 떼요. 주식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뭐합니까? 주식 사잖아요. 그죠? 그게 방향성 전략이라고요, 그게. 근데 방향성 전략 상승 예상이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콜옵션을 매수할 수 있어요. 오른손 들잖아요. 그죠? 이익 뭐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상승 예상이면 콜옵션 매수. 근데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크게 안 오를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약간만 오를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 풋 매도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뭐 오르면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안 해. 그럼 나는 무슨 이 프리미엄이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이거 말을 쭉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그만큼 다 이기니까 콜 매수. 아니 오를 것 같긴 한데 뭐 그닥 안 오를 것 같은데 풋 매도도 가능하지. 그다음에 하락 예상하면 당연히 풋 매수죠. 풋 매수. 그죠? 근데 뭐도 가능해 또 콜 매도도 가능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방향성 전략이 여기 뭐가 있느냐? 스프레드 전략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공부할 스프레드 전략. 근데 상승을 예상하면 강세 스프레드 전략을 펼치면 되고요. 하락을 예상하면 약세 스프레드 전략을 펼치면 됩니다. 강세, 영어로 하면 불 스프레드거든요.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강세 스프레드. 불 난 거죠, 지금. 이제 난리 난 거지, 이제. 뭐 이렇게. 강세 스프레드, 불 스프레드. 약세 스프레드는 베어 스프레드. 이런 식으로. 모양은 우리가 익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모양은 강세 스프레드는 이 모양. 약세 스프레드는 이 모양. 그죠? 그래서 강세 스프레드. 기초자산 가격 상승 예상이잖아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제한된 수익. 하락하면 제한된 손실. 그죠? 약세 스프레드. 하락하면 제한된 수익. 그죠? 상승하면 제한된 손실.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이 제한되어 있다. 스프레드 전략. 그죠? 요렇게 정리하면. 그 시험 문제 쉽게 나올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기초자산 가격 상승 예상 시 적절한 전략이 아닌 것은, 아니면 뭐 적절한 거 모두 골라라. 그죠? 이건 개념만 알면 쉽게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책에 멋진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거 그림 그리는 이런 게 너무 재밌던데, 한번 봅시다. 다시 PPT를 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그 넘어가기 전에 이건 단순 암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단순 암기. 수평 스프레드와 수직 스프레드, 대각 스프레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프레드 전략에는. 수평 스프레드는 뭐냐? 만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옵션을 사용해서 펼치는 전략이 수평 스프레드예요. 그러니까 수평이란 건 만기가 서로 다른 것.
수직 스프레드, 버티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건 행사 가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옵션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대각 스프레드는 만기도 다르고 행사 가격도 다른 두 개의 옵션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외우는 거죠. 수평은 만기, 수직은 행사 가격, 대각은 둘 다.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그냥 이거. 예,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쩌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수직 스프레드예요. 수직 스프레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래서 수직 스프레드. 상승을 예상하면 수직, 아까 상승 예상시 강세 스프레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직 강세. 근데 그걸 풋옵션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서로 다른 풋옵션 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행사 가격이 서로 다른 콜옵션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풋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수직 강세 풋 스프레드. 콜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 약세도 마찬가지. 약세는 수직 약세 풋 스프레드, 수직 약세 콜 스프레드. 이렇게 가능하죠. 뭔 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그려보면 알지 뭐. 자,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 전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름을 보고 알아야 된다니까. 뭘 알아야 돼? 콜 스프레드다. 아, 콜옵션 두 개를 사용하겠구나. 수직 스프레드다. 아, 행사 가격이 다른 콜옵션 두 개를 사용하겠구나. 강세 스프레드다. 아, 상승 시 이익이 나게 그려야 되구나. 그러면 상승 시 이익이 나게 수직 강세 스프레드다. 그러면은 행사 가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요. 이러면 다른 거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외워야죠. 행사 가격이 낮은 걸 어떻게 하냐면 매수합니다. 행사 가격이 높은 걸 매도합니다. 그러면 그려져요. 강세 전략은 행사 가격이 낮은 걸 매수, 행사 가격이 높은 걸 매도. 뭐 콜옵션이건 풋옵션이건. 그렇죠. 해볼까요? 자, 여기서 예로 98짜리랑 102짜리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가격 98, 행사 가격 102.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릴 수 있어야지. 행사 가격 98짜리, 근데 얼마냐? 98짜리는 가격이 5고 102짜리는 가격이 2예요. 2.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일단 98짜리 콜옵션 매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죠? 행사 가격이 98짜리 콜옵션 매수. 자, 콜옵션 매수니까 오른손 드는 거다. 그죠? 근데 프리미엄이 얼마냐면 5예요. 1, 2, 3, 4, 5. 1, 2, 3, 4, 5. 마이너스 5. 여기. 이렇게 긋다가 98에서 딱.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데, 자, 손익분기점이 얼마? 103. 그죠? 그냥 98 더하기 5죠. 손익분기점 103. 여기에요. 그죠? 여기를 지나가야 돼. 정확하게. 기가 막히네. 네. 여기 이제. 이게 뭐예요? 행사 가격 98짜리 콜옵션 매수 그래프예요. 이건 그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네. 그릴 수 있어요. 다음에. 행사 가격 102짜리 콜옵션 매도했어. 아까 이야기했죠. 낮은 건 매수, 높은 건 매도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2짜리 매도는 오른손을 내리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프리미엄 2가 들어와요. 그죠? 2가 들어와. 매도했으니까. 나는 2를 받았어. 그래서 102까지는 이렇게 되고. 근데 상대방이 나중에 뭐 골 행사하면 소외가 나는데 손익분기점은 104죠. 그렇죠? 더하면 되니까. 103, 104. 여기가 104다. 그죠? 이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자, 다 했어요. 이제 합성하면 되죠. 합성. 자, 합성하면 세 구간으로 잘라봅니다. 세 구간으로. 이렇게. 행사 가격 잘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보세요. 아무 권리 행사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98 밑에는 둘 다 권리 행사를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여기서도 내가 권리 행사를 안 해요. 근데 내가 매도 포지션을 취한 여기서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내가 5를 주고 샀고 2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내 손익은 마이너스 3이죠. 그죠? 3만큼만 손실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있으면 그냥 98 이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98 이하면 나는 3만큼 손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99가 되었다라고 칩시다.
만약 가격이 99다. 만기 때. 그럼 뭐예요? 상대방은 아직 고일 행사를 안 하죠. 얼마까지? 102까지는 상대방 고일 행사를 안 해. 그죠? 근데 나는 98이니까 99가 되면 1만큼 내재가치 이익이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1만큼 이익이 생기니까 99가 되면 나는 5를 주고 샀는데 1만큼 이익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99 때는 마이너스 4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2를 받았으니까 실제로는 여기 마이너스 2에 있어야죠. 그죠? 아니, 이렇게. 99일 때는. 99일 때는. 그 다음에 100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이만큼 차익이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는 이제 이만큼 이익이 생기니까 내재 가치가 끄면 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01일 때는 이제 3만큼 이익이 생기니까 해서 그러면 0. 또이 되는 거죠. 그죠? 101일 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102까지는 오케이. 102까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103이 되면 나는 계속 1만큼 이익이 나죠, 이제. 1만큼 이익이 나는데 상대방도 이제 고일 행사를 하기 시작하네. 상대방도. 그래서 플러스 2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 1이에요. 상대방이 고일 행사했기 때문에 1만큼 날라갔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노란색 보면 아까 그 그래프 나오죠. 강세 스프레드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르면 이익, 떨어지면 손해. 근데 최대 손실은 얼마? 최대 손실은 프리미엄의 뭡니까? 차이죠. 프리미엄의 차이. 그죠? 이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 전략의 최대 손실은 프리미엄 차이. 최대 이익은 좀 있다고.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뭐냐면 이 낮은 행사 가격 있죠. 여기 이거부터 했으니까 카운팅 했으니까 낮은 행사 가격에서 요 프리미엄 차이만큼 더한 거죠. 그죠? 하지 말까요, 이런 건? 그냥? 시험에 뭐 굳이 안 나오겠지. 아무튼 이렇게 이게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입니다. 아무튼 참고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요 손익분기점은 낮은 행사 가격에서 더하기 프리미엄 차이가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차이. 다음에 최대 이익은 얼마냐면 행사 가격의 차이 일단 행사 가격의 차이 빼기 프리미엄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행사 가격의 차이가 얼마냐면 102 빼기 98이니까 4죠. 4. 프리미엄 차이는 3. 그죠? 4 빼기 3이니까 1이죠. 최대 이익은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몰라도 자, 내가 이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 전략을 이제 내가 하고 싶다. 했어요. 돈이 나갑니까? 돈이 들어옵니까? 처음에 내가 이 전략을 펼칠 때 돈이 나가죠. 그죠? 네, 그래서 현금 순 유출 전략이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나가죠. 왜? 비싼 걸 뭐 하니까? 사니까. 또 이게 왜 비싼지 모르죠. 또 얘기하면 이게 비싸요, 이게 비싸요 하면 또 멍해지시죠. 이게 비싸요. 콜옵션은 행사 가격이 낮은 게 비싸요. 왜? 그게 내재 가치가 크죠. 지금 현재 기초자산이 103이다. 이는 내재 가치 얼마예요, 그러면? 5. 얘는 내재 가치가 1. 103일 때 102니까 1.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옵션의 가격은 아까 내재 가치 더하기 시간 가치라고 그랬는데 만기가 똑같으면 시간 가치는 똑같은데 그럼 당연히 이게 비싸지. 훨씬 비싸지. 그죠? 그러니까 콜옵션은 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비싸요. 풋옵션은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비쌉니다. 외울 거 천지죠. 지금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어서. 예.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증거를. 또 PPT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자 이거 그 다음에 뭐 있지? 아 내가 이걸 그래 열심히 그죠?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어 놨는데 또 그렸네. 아 진짜 촬영할 땐 잘 썼는데 근데 98짜리 그리고 102짜리 그리면 처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쓰려고 다 그려놨는데 참 예. 아무튼 그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관계로
다른 것도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그림되느냐 이해가 안 될 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면 사실 편하거든요. 자, 보시면 아까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는 그렸으니까 이제 수직 강세 풋 한번 그려볼까요? 진짜 되는가? 자, 보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98하고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강세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강세는 무조건 이렇게 쓰고 외우라니까. 요거는 낮은 걸 매수, 높은 걸 매도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풋옵션이니까 이게 비싸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게 비싸. 행사 가격이 높은 게 비싸. 아까 내재 가치가 이게 크니까. 이게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걸 팔잖아요. 그죠? 비싼 걸 파니까 이거는 뭐예요? 초기에 전략을 펼치면 돈이 들어와요. 참고로. 자, 그리고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자, 98짜리 풋옵션을 매수했어요. 이게 싸다 그랬죠. 싸니까 풋옵션 왼손을 매수 올려요. 그죠? 싸니까 그냥 대충 붙여서 이렇게 그립니다. 붙여서 그려요. 그 다음에 비싼 거잖아요. 매도잖아요. 비싼 건 한참 좀 크게 올려서 이게 차이 나게끔 올려서 내립니다. 이렇게. 끝. 합성하면 되죠. 합성은 제가 아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같은데 권리 행사가 둘 다 안 일어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는 프리미엄 차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최대 이익이 뭐예요? 프리미엄 차이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받은 돈. 현금 수익. 이거 요 두 개 차이, 프리미엄 차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해서 권리 행사가 일어난다. 그죠? 권리 행사 일어나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퉁 쳐지죠. 나도 권리 행사 하니까 퉁 쳐져. 그냥 그림 그려지죠. 똑같죠? 그죠? 아까 이거랑.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면 해석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너무 빨리 그렸나? 네. 아무튼 수직 강세 풋 스프레드. 그러니까 풋으로 해도 똑같이 매수 매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그건 다르죠. 이제 최대 이익은 프리미엄 차이. 이제 여기는 최대 손실이 행사 가격 차이 빼기 프리미엄 차이입니다. 최대 손실이. 아까 콜이랑은 반대죠. 손익분기점은 여기 또 높은 거에서 프리미엄 차이만큼 빼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여기 펀드에서는 이렇게까지 깊게 안 나오니까 뭐 그냥 더 그려봤자 시간만 가는 것 같고 일단 혹시 이제 그림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약세만 하나 그려드리고 수직 약세 풋 스프레드 한번 그려볼까요? 수직 약세 풋. 그러면 약세 전략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게 뭐예요? 낮은 게 매도, 높은 게 매수, 약세 전략은. 그러면 아까 이게 비싸다 그랬죠? 이게 비싸니까 98이 있고 102가 있으면 비싼 걸 사요. 비싼 걸 사. 비싼 걸 사니까 이렇게 되고 싼 걸 파니까 이렇게 돼요. 합성해보면 여기서 이만큼 차이 그래프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되면 옆으로 퉁 쳐진다. 이렇게 그리면 약세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릴 때는. 자, 아무튼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콜옵션과 풋옵션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 상태여야 좀 그리기가 쉽죠. 아무튼 그럼 4번 문제 보시면 행사 가격이 100인 콜옵션을 한 계약 매수하는 동시에 행사 가격이 105인 콜옵션을 한 계약 매도하는 전략. 자, 보십시오. 둘 다 콜옵션이에요. 근데 행사 가격이 달라요. 그죠? 근데 행사 가격이 낮은 걸 매수했고 행사 가격이 높은 걸 매도했어요. 아, 강세 전략이구나. 그죠? 그래서 행사 가격이 다르니까 수직 강세구나. 콜이니까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 전략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5번에 보시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방향성을 했죠. 방향성을 했는데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